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문의를 많이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인버스와 그리고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인버스 2X에 대해서 좀 기간 동안 보유를 하면 얼마나 지금 손실을 보는지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인버스에 오래 물려 있고 또 예전에 곧버스에 물려본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근데 사실 답변 드리기가 일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실제 숫자를 갖고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버스는 우리 시장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건데 요거는 기초지수 선물 코스피 200의 일별 수익률을 이제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거고요. 2X는 이제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요 일별이란 말이 중요한데 일별 수익률을 음의 두 배수로 추적하는 이제 ETF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건 이제 동일한데 이제 인버스는 한 배고 곧버스는 이제 두 배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 이제 알고는 계신데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뭐냐면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버스는 시간 손실이 없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신데 곧버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그냥 변동성 손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예시와 같이 요건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1일차에 5% 하락 그리고 뭐 2일차에 뭐 7% 상승, 뭐 마이너스 4.9% 해가지고 누적 수익률 기초지수가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3%일 때 인버스는 플러스 3%가 누적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플러스 2%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요 지수를 똑같이 추정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역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복리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누적 수익률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와닿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 저한테 계속 질문 주시는 거나 저도 궁금한 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한 달 갖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손해 보는 거야? 이게 궁금하지. 뭐 요 개념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레버리지도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레버리지 이제 두 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버스보다 이제 손실 보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이너스 5%면 플러스 10%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6.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곧버스에 투자를 하느냐. 두 배는커녕 뭐 6.35%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근데 이제 뭐 일별 수익률 보시면은 조금 이제 비상식적인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하죠. 좀 극단적인 예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달 정도가 이제 20일 영업일 정도 되니까 그냥 변동성 1% 정도씩 그냥 똑같이 움직이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초자산을 그냥 1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1% 오르락 내리락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만 요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수익률을 조금 그냥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요게 이제 소수점 두째 짜리다 보니까 이제 뭐 셋째 짜리 이하가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뭐 실제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뒤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초자산은 이제 한 달 동안 0% 변한 게 없다. 근데 이제 1%씩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인버스는 이 1%씩 움직이면 마이너스 0.2% 손실입니다. 그리고 인버스 2X는 마이너스 0.6% 손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죠. 이게 한 달이 이 정도면은 뭐 몇 개월로 따지면 그것도 꽤 크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번 변동성을 조금만 올려서 생각하면 변동성이 일간 2% 수준이다. 물론 이제 2%씩 변하는 실제 코스피 장은 뭐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장에는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2%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초 자산을 10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계속 변화가 있다가 요 마지막 수익률만 제가 요거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100으로 맞추는 수익률을 이제 임의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한 달 뒤에 이제 이것도 0%일 때,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손실이 0.8%. 그러니까 요게 제자리 걸음인데도 이제 0.8%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0.8%. 그리고 인버스 2x는 이게 변화가 없는데도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3%입니다. 변동성 2% 수준일 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해보진 않았지만 변동성 3%, 4% 이렇게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손실 금액이 특히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버스가 0.8%인데 요거의 2배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손실이 굉장히 무시할 만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더 보겠지만 이게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댓글로 뭐 작년에 고버스가 지수가 얼마일 때 얼마였는데 뭐 올해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월, 4월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이렇게 뭐 나쁜 영향만 있는 거냐라는 걸 보면 예를 들면은 지수가 계속 1%씩 상승만 한다. 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상승만 할 때는 보면은 예를 들면은 22% 상승을 하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4%가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기간으로만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그거보다 손실은 덜 본다. 그러니까 상승장에 손실은 또 덜 보는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웨이로 상승만 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또 일간으로 추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손실을 덜 보는 게 있는데 저희가 뭐 손실을 덜 보려고 매수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 이런 개념만 그냥 확인하시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웨이로 이 상승장에도 원웨이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내렸다 올랐다. 오늘 1% 내렸다 내일 2% 올랐다. 1% 내렸다 2%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실제 7월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제 7월 데이터로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보시면은 2700 279.85 우리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299.35까지 6.6%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었죠. 한 달로 보면 양봉이었죠. 월간으로. 그러니까 상승장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로 보면은 마이너스 6.6%가 아니라 마이너스 6.8%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더 크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3.2%가 아니라 마이너스 13.4%. 예. 왜냐면은 이게 그냥 원웨이로 상승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오르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내렸다 올랐다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저희의 복리 누적은 손실이 누적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보시다시피 1%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버스를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고요. 한 달에 뭐 0.2% 정도 손실, 시간 손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다 시간 손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모르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손실 외에도 또 매일매일 또 괴리율이 생겨버립니다. 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종가랑 우리 실제 자산에 추적해야 되는 가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과의 괴리율이 매일매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LP가 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했다던가, 장막판에 갑자기 뭐 수급이 몰렸다던가, 뭐 여러 이유로 뭐 추적 오차율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ETF를 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괴리율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 오차의 요인으로 일일 추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코덱스 홈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결론은. 근데 이제 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와 그 1%, 2% 차이를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고버스의 예시인데요. 기초지수의 변동성이 작으면 3개월 동안의 그 성과 차이가 그 마이너스 2.9%, 5%인데 연변동성이 64%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28%까지 벌어진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여기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그 이제 곧버스를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곧버스의 손실은 커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곧버스가 아니고 인버스인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지금 막 3월, 4월, 5월처럼 엄청나게 막 변동성이 하루에 2, 3%, 어떨 때 5%까지 막 벌어지는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니고 0. 몇 %씩, 1%, 많아야 1%씩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변동성 손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또 이제 막 변동성이 심해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변동성 손실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저처럼 물려 계시거나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러한 그런 시간에 따른 손실은 참고하셔서 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